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속속 파키스탄에 모이고 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소속 변수가 정리됐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취업시장 판도를 흔들며 이른바 삼전닉스 고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이 마련된 중재국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직접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적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누르칸 공항에 착륙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등이 맞이합니다. 아라그치가 이끄는 이란 협상단이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중재국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재개에 나선 걸로 보이지만 이란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وزیر امور خارجه امشب راهی اسلام آباد پاکستان می شود. بررسی تحولات جاری منطقه و بحث درباره آخرین وضعیت جنگ تحمیل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علیه ایران است. 이란 국영방송은 전쟁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한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 일정일 뿐이라며 미국 측과의 만남은 예정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회담 개최설은 거짓이라며 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1차 협상단 대표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갈리바프의 사임설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낮은 단계의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면 갈리바프가 파키스탄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던 이란이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하면서 종전 합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도 곧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만남의 선을 그은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이란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떤 제안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백악관이 현지 시각 오늘 아침 미국 협상팀이 이란과의 종전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전면에 나서고 지난 회담을 이끌었던 JD 벤스 부통령은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벤스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건 이번 회담의 격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란이 회담을 먼저 제안해왔다면서 협상이 진전될 경우 벤스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he Iranians want to talk. The vice president, I understand, is on standby and will be willing to dispatch to Pakistan if we feel it's a necessary use of his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제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 협상팀이 파키스탄 중재단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월요일인 27일 이란과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이 가운데서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간접 협상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쟁 법적 시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미국이 이제 군사적 단계를 넘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돌입한 걸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동 인근에 항모를 집결시키며 해상 봉쇄를 확대한 미군은 이란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가상자산도 동결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두 번째 항공모함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해역에 도착한 조지 부시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 나머지 두 항공모함의 부담을 덜어줄 걸로 보입니다. Second aircraft carrier will join the blockade in just a few days, but
this growing blockade is also gone global. 헤그세스 장관은 또 최근 아시아 해역에서 이란 선박을 납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란 항구 봉쇄는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란 역봉쇄 작전을 통해 총 34척의 선박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국적 선박을 차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는 대공, 대지, 대잠 기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함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3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지갑을 동결했습니다.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차단시켜 테헤란으로 끌어오는 자금을 일부 막은 겁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쏟아내며 이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레 2차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협상 때 참여했던 벤스 미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상에 어떤 격이 떨어지는 만큼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협상 격이 낮아지는 것은 협상 목표가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협상은 상대방의 패를 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타결까지 기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사실 정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쟁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어떻게 보면 휴전으로 잘 관리해보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2주 후기한이 끝났는데 이란의 동의 없이 휴전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살려내야지 그 다음에 사실은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협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5차 협상 정도로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차 협상이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2차 협상, 1.5차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파키스탄을 사이에 두고 뭔가 중재국을 사이에 두고 셔틀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번 협상의 여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 양측은 사실은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파키스탄이 모이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하고의 양자 대화를 하는 측면에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파키스탄만 만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정말 그냥 이란하고 파키스탄, 미국하고 파키스탄만 만나고 타결 없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협상. 파키스탄을 통해서 같은 건물 내에 있지만 메시지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재해서 간접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1, 2차 그 시나리오가 전격적으로 어떤 단초가 만들어져서 직접 협상을 하는 방안. 이게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미국이 생각했던 그랜드 바겐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가장 큰 손님이라고 불리는 이 중국의 정유 기업을 제재하고 또 이란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전부 다 동결시켰습니다. 자금줄 조이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란에게는 타격이 될까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강압을 같이 하는 목표가 있죠. 목표는 뭐냐면 전쟁 자금을 고갈시키고 그다음에 민생의 어려움을 유도시켜서 사실 민중 봉기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저항 경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내구성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민생이 생필품까지 제대로 어떤 확보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란이 그 정도 상황이 되려면 미국이 작전의 지속성, 강압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미국이 출구 전략으로 통해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압박과 출구 사이에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제재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1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면서 여유로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사이에 정말 6일 정도 남았는데 종전이 될 거라고 보는 어떤 낙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5월 1일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 이어갈 거라, 나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시나리오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플레이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다만 5월 1일 기점으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전쟁 권한법에 바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뭐 30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불가피한 전쟁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30일 동안 무엇을 할 건지를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전쟁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전쟁을 이기는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그러면 의회의 이제 통제를 상당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엔 상하원 의원의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5월 1일 기점으로 해서는 의회 통제력이 높아지고 미국의 어떤 반전 시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란과 미국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길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누설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이 사달이 났다고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인정한 가운데 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약 40분간 회동한 정현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회동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접촉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논란을 막기 위한 상황관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위상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며 정 장관이 공개된 정보에서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한 거다. 사달이 난 건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 장관 경질이 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설익은 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멸적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이 미국이냐며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컷오프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오늘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힘을 못하겠다며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유영하, 추경호 의원은 깊은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위로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 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간 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 전 위원장 불출마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김 후보는 대구는 지금 마중물을 부어줄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총리까지 해본 저 김부겸을 활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말인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격돌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했고 오세훈 후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입장을 재차 물으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바닥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사업 잘 되세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꾸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잠수교 남단에서 러너들을 만났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순신 축제를 찾았습니다. 서울시가 드디어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순신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도 이 대통령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구상을 언급하며 정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1일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45.6%, 오 후보는 35.4%를 기록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는 오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야 사령탑인 양당 대표들 주말을 맞아서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요, 세종, 충북, 강원을 찾아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말 사이 공개된 일정이 없고 SNS만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경기 같은 지역에서 독자 선대위를 띄우려 하며 장 대표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도 지방선거에 중앙당 개입하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장 대표의 조용한 주말,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미 기간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다 했지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걸로 드러나며 논란이었는데요. 비판이 일자 일단 오늘 당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장 대표가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강한 유감이라며 해당 직책의 직급은 분명 차관보 또는 그 이상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보 그 이상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예, 글쎄요. 장 대표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공공외교 리더십은 딱 2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세라 로저스 차관과 개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 왁스 비서실장은 장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세라 로저스 차관과의 만남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요새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장 대표, 의외의 인물한테 응원을 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화이팅입니다.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기를. 장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는 거군요. 비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또 제소당했어요? 예, 배 의원이요. 최근 SNS에 장 대표를 겨냥한 비판글을 쏟아냈는데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일부가 당 지도부를 향해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제명해달라고 배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추가 제소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용 전 부원장의 이 공천 이슈로 시끌시끌한 것 같던데요. 예, 친명계 의원들이 이 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기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천 요구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공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앞서 공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공천을 할 것인지 지도부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멧돼지들이 이젠 서울 도심에 있는 대학교까지 내려와서 캠퍼스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엔 야간 출입을 자제하라는 멧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여대 캠퍼스 내 통학로. 숲을 속에서 검은색 물체가 움직입니다. 뭔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어슬렁거립니다. 야생 멧돼지입니다. 이튿날 인근 배화여대 캠퍼스에도 산책로까지 내려온 멧돼지가 포착됐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한 겁니다. 소방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고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만 계속되는 상황.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간 출입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내 산속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교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에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혹 멧돼지를 보시게 되면 종합상황실에 신고해 주세요. 학생들은 캠퍼스를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멧돼지를 마주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밤늦게는 사실 돌아다니기가 좀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학교할 때 같이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멧돼지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더더욱 없으니까 만나게 됐을 때의 어떤 사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말고 눈을 보며 뒷걸음질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라며 500ml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서 논란이 된 곳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장시장 노점에서 식사 중인 외국인 여성들. 능숙한 한국어로 물을 찾는데 2,000원이란 답이 돌아옵니다. 물은 있어요? 물 얼마예요? 2,000원. 물 하나 주세요. 한국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 본다고 따져보지만 외국인이 많아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바가지 요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시장 상인회는 이 노점의 사흘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종이컵에 물을 주면 수돗물로 오해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그랬던 것이라며 이제는 물을 사서 먹겠다는 사람들에게도 1,000원에만 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감독 사망 원인이 적힌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피해자 2명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 도중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검찰이 최근 유족에게 김 감독의 사망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감독의 사망 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폭행 사건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 가해자들의 혐의 입증을 탄탄히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경찰 단계에선 제출되지 않은 기록들입니다. 경찰에서는 그런 얘기 없고 그냥 그 진단서나 좀 달라.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 거를 보려고 아마 전체 기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 감독의 병원 진료 기록도 제출받아 분석 중인데 병원 진단명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적혀 있고 폭행에 의한 가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폭행 피의자 2명을 불러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앞서 이들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감식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 여부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이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오늘 강원도 영월이 들썩였습니다. 천만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열기에 더해 이번 주말 단종 문화제가 열리면서 수만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개봉 전인 지난해보다 벌써 3배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갓을 쓴 남자가 나룻배에 오르자 배가 호수를 가로질러 청령포로 향합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단종의 유배길을 569년 만에 재현했습니다. 생이별을 해야 했던 단종과 부인 정순왕후의 영혼을 위로하는 가래의식과 마지막까지 단종을 따른 어몽도 등 충신의 넋을 기리는 제례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59회째를 맞는 단종문화제는 관객 1,6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흥행과 맞물리며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축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화 보고 와서 여기를 오니까 뭔가 더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
많아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내일은 길이 70m, 무게 6톤의 찍줄 행렬과 강원도 무형유산인 찍줄 다리기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불타는 UFO, 정말 UFO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어젯밤인데 실제로 하늘에서 불타는 물체를 봤다 이런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달리는 차량인데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깜깜한 하늘에서 번쩍이는 게 뚝 떨어지다가 사라집니다. 다음은요, 야구장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 경기 현장에서도 이 물체 포착이 됐습니다. 천문대에서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거 정말 UFO 아닌가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화구라고 하네요. 별똥별보다 크기가 크고 훨씬 밝게 빛나는 걸 화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꼬리 부분이 길어지며 사라지는 모습도 보이는데 연구원에 제보 보내시면 이 낙하 위치 추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누가 경찰의 멱살을 잡은 건가요? 네, 경찰 멱살을 잡은 이 간 큰 남성 대체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요, 도로가에 서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요, 멱살까지 잡습니다. 얼굴을 치기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전 상황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검은색 승용차,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이번에는요, 후진을 합니다. 수상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차량 바로 순찰차였습니다. 금세 운전자는 붙잡혔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휘청거리고 적반하장으로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용왕님이 준 선물이 저 물고기인 건가요?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전설의 심해어가 나타났습니다. 낚싯배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팽팽한 낚싯줄을 힘껏 당기자 거대한 물고기가 잠시 뒤에 천천히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선원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희귀 심해어. 도톰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요, 5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고 하네요. 가장 큰 개체는 90kg에 달했다는데 선장님 손맛은 어땠을까요? 체구가 좀 있고 키도 있고 있는데 힘도 그나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바다로 빨려 들어가요. 기후변화로 심해어 중의 활동 수심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 취업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삼전닉스의 역대급 성과급 소식에 이른바 삼전고시, 한익고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웬만한 전문직보다 낫다며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이미 만석인 스터디 카페. 일명 삼성고시로 불리는 온라인 삼성 직무적성평가 날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도 봐서 이번이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또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고.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실적과 파격적인 성과급이 화제가 되면서 입시 열기가 달아오르고 한익고시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고 번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성과급 때문에 뭐 전문직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준으로,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작년 대비해서 약 15%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직 회사원들도 이직을 노립니다. 다른 산업군에 재직을 하고 있고, 제가 문과 직무다 보니까 조금 더 서류 합격률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다들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라 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 가면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좀. 최근엔 대학 입시에서 의학계열 인기 전공을 통칭하는 의치한약수란 표현에 반도체학과의 반까지 붙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대형 정유사를 제재하는 동시에 중국의 AI 업체들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온 중국 정유사 헝리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란 정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이들과 거래하는 기관도 제재받아 사실상 석유 거래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것. 이란의 돈줄을 끊는 동시에 중국 기업까지 겨냥한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AI 기업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모방할 수 있다며 각국 주재 공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자신의 SNS에 중국을 겨냥해 산업적 규모의 기술 탈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를 두고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美方有关说法毫无根据，是对中国人工智能产业发展成就的污蔑抹黑。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초대형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6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흰색 소용돌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늘은 온통 검게 물들고 강한 바람은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북부 지역에 6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일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최소 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당국은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상점 출입문을 부숩니다. 운전자는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운전자는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합니다. 조수석에 옮겨 탄 경찰, 운전자에게 차를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경찰관은 운전자의 다리를 향해 총을 쏩니다. 총을 맞은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헬기가 커다란 나무 근처로 접근합니다. 벌목 작업을 하던 남성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에 출동한 겁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안전띠에 의존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성. 헬기에서 구급대원이 내려와 남성을 구조합니다. 나무 높이는 23m로 소방차 사다리가 닿지 않다 보니 남성은 1시간 반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It made the rescue a very challenging rescue.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철길에 갇힌 대형 트럭. 화물 열차가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이 힘없이 밀려가고 차단봉도 쓰러집니다. 다행히 사고 직전 트럭 운전자가 탈출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나비의 날갯짓과 함께 봄 냄새가 한껏 풍깁니다. 내일도 쾌청하고 따뜻해서 야외로 나서기 좋은 날씨인데요. 다만 평년을 웃도는 기온에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는 한 차례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5에서 10mm로 양은 적겠지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1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구가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